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 모두의 글쓰기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글쓰기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도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알림이 오면 그때 맞아, 블로그 글쓰기 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50일 정도 넘게 이어오는데도 습관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걸 보니까 글쓰기는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 글쓰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서민 교수님,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시죠? 서민적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이 책을 내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책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일상의 글쓰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여러분은 글을 왜 쓰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쓰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을 왜 쓰려고 할까? 한편으로는 좀 의무감에 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뭔가 감정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글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 서민적 글쓰기 책의 첫 부분은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냐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라는 부분을 인용한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 라는 질문에 이 작가는 4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이기심이라고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학적 열정이라고 해서요. 내가 본 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우리 왜 아름다운 곳에 가거나 혹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나 작품을 보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세 번째, 역사적 충동, 진실을 파헤쳐서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목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정치성인데요. 저는 이 정치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정치적인 성향이 바로 떠오르면서 어떤 정당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타인과 공감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글쓰기를 정치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민 작가도 자기는 정치성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 같다. 이것이 동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요? 저도 이 4가지 중에 꼽으라고 하니까 마지막 정치성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타인과 공감하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글 쓰는 동기는 다 달라도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논문 쓰는 방법, 블로그 쓰는 방법, 칼럼 쓰는 방법, 심지어 댓글 쓰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 쓰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논문 쓰기가 좀 걱정되시나요? 저도 논문 썼을 때는 정말 걱정만 앞서서 한자도 못 쓰고 있었던 그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고민돼서 멈춰 있었고,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이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 설득하기 위한 그 서론 부분을 쓰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서민 작가가 말하는 이 논문 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아주 명쾌하게 표현한 부분이 실험을 잘하는 것과 논문을 잘 쓰는 거는 완전 별개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자신이 얻은 결과를 멋지게 포장해서 학술지에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이고요. 그게 바로 논문 쓰기 핵심이고 이런 포장술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 논문 쓰기가 좀 수월한 거죠. 포장을 잘해야 그 논문이 우리 학술지에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면서 글 쓰는 실력을 한번 키워보시면 정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물이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서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서 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정말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과연 뭘까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비결이 과연 뭘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생각한 베스트셀러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자마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제목을 아주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지가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와 함께 예쁘게 잘 만든 이 책을 잘 선보이게 하려면 출판사의 홍보력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조건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조건을 흔히 3T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대, 구매 대상, 그리고 제목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목은 좋은 책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이 서민 작가가 맨 처음에 쓴 책 제목이 기생충의 변명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처음 쓴 책을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만큼 다 정말 모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중고로 나오거나 이미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했는데요. 그의 반면에 고전으로 부르는 우리 달과 육펜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 책은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 물론 스토리도 좋지만 제목부터가 눈길을 끌죠. 이렇듯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일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가방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왜 갑자기 가방을 물어보냐 싶으실 텐데요. 가방 안에 혹시 펜이나 노트를 갖고 계신가요? 저도 항상 펜은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순간순간 메모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빌려서 쓰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펜과 노트는 좀 챙기려고 하는데 서민 작가도 노트와 연필을 끼고 산다는 소제목을 쓸 정도로 언제든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기록할 그런 준비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폴 오스터가 쓴 왜 쓰는가 라는 책에서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월은 나에게 이것 한 가지만은 가르쳐 줬다. 주머니에 연필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그 연필을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챙겨 다니고 생각이 날 때 바로바로 적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와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올렸죠.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다양한 용도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홍보의 목적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글쓰기를 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서민 작가도 블로그를 통해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멋진 표현을 써놔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는 은행이고 거기다 글을 한 편, 두 편 쓰는 건 돈을 조금씩 예금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나면 매우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갈고 닦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10년 뒤에 우리가 정말 글쓰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은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우리가 조금 하다가 멈추고 조금 하다가 멈추게 되죠. 조금만 참고 우리 꾸준하게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매일매일 소재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루를 보내면서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다 보면, 호기심을 갖다 보면 아마 글쓰기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글쓰기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든 알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책에서 서민 작가가 이야기한 쉽게 글 쓰는 방법, 그 요령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운 글의 요령 중에 첫 번째는 이해 못하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자. 좋은 글이라고 해서 어떤 걸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옮겨다가만 놓으면 그거는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말이든 글이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쓰거나 말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티가 나는 걸 최근 들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결국 독자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우리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 3권 전부 짧은 문장 쓰기를 이야기했었죠. 단문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도 해요. 저도 많은 분들의 글이나 어떤 그 자기소개 같은 것들 좀 쓴 걸 보면 정말 문장이 길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쪼개서 짧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 단문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자. 이 서민 작가가 이 안에서 쓴 그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기생충에 비유하는 건데 정말 재밌기도 하고 이색적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게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번째는 대화체를 이용하자. 이 대화체는 우리가 대화하는 걸 말로 풀어 쓰다 보면 이상하게 길어지고 뭔가 문장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걸 정말 말하듯이 따옴표를 붙여서 그대로 대화하는 걸 써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풀어내면 훨씬 더 쉬운 글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좀 막막하다 싶으시면 대화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쓰자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가 과연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흐름도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흥미를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승전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칙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넷 중에 고르라면 첫 번째, 시작점을 고를 건데요. 그 이유는 항상 저는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말이나 글을 쓸 때 정말 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시작이라는 거는 첫 인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내가 더 읽을까 말까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한,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민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의 기본 원칙은 기승전결인데요. 먼저 글을 쓰게 만드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피소드에서 의미를 끌어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는 바로 반전이 있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기승전결의 흐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거 승도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다고 모든 파트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꼽자면 시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어떤 다른 책의 인용문을 활용해서 첫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첫 문장 쓰기가 좀 두려우시다면 다른 책에서 좋은 문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경험을 쓰는 것이 어떠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기 개방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그거는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요. 꼭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하다면 다른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와도 좋고, 신문이든 어떤 스토리든 책이든 다른 부분들을 인용하셔도 되니까요. 이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칼럼을 쓰는 부분에 대한 팁이 좀 나오는데, 원래 자기 경험담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뭔가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예요. 여기서 사례가 하나 뭐가 나오냐면, 영국 여왕이 책을 통해서 좀 변해갔다라는 이야기로 인용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책을 읽었더니 내가 점점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말할 때는 되도록이면 실수담 같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독자들에게 다가서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수담, 에피소드 같은 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경험을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독자가 읽었을 때는 이 사람 뭐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칼럼은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는 실수나 재미있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재미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마다 좀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글을 쓰고 싶기도 하고,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글로 옮기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 감정에 따라서 글을 쓰는 내용도 달라지고 글 쓰는 시간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글을 쓸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좀 반성했어요. 맞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차분한, 그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결론을 내자, 좋은 마무리가 좋은 글을 만든다고 여기는 언급했습니다. 흥분해서 욕을 하는 것보다 더 세게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상대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칼럼에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와, 맞아, 이거는 정말 흥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글쓰기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풀어 쓰는 마음일기를 쓸 때의 그 순간은 편안하기도 하고 다 저를 포용해 줄 것 같은 그런 노트만 바라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서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맨 뒷표지 날개에 들어있습니다. 논문을 써야 하는 학생에게는 미래고, 내일 아침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김 과장에게는 밥벌이다 라고요. 피 끓는 청춘에게는 연애의 방법이며, 누군가에게는 지친 삶을 위로하는 마음의 위안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자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이라고요. 아마도 서민 작가에게 이 마지막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글쓰기를 하면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들만의 그런 좀 편안한 시간, 여러분들이 설레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글쓰기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